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크리스탈 김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에듀테크 진로교육 전문기업 달꿈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진로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들 자신의 검사 결과 한 번씩 쫙 보셨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봤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달꿈의 기업부설연구소 그랩식스의 한종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꿈 기업구설연구소 그랩식스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종훈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진행한 검사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검사의 정확한 이름은 헥사 CT 핵심 역량 검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헥사 CT 6대 핵심 역량 검사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뭔가 그 이름에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헥사 CT 검사에서의 헥사 부분은 6가지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네. CT는 핵심 역량을 영어로 했을 때 코어 컴피턴시, 그거를 줄여가지고 CT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테스트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6가지의 핵심 역량 검사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럼 핵심 역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 잠깐만 띄우도록 할게요. 자, 역량이라는 거는 능력, 동기, 특성, 기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딱 6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6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수십 가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모으고 정리를 해서 6가지 역량으로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가지고 목적으로 하는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 홍익인간. 네, 네, 저도 익히 들어봤는데 홍익인간이라는 뜻이 사실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뜻이잖아요. 네, 네, 그거와 같은 목표를 두고 하는 거겠네요. 네, 그런 홍익인간 중에서도 우리가 좀 너무 넓은 의미가 있으니까 더불어 사는 인간이라든지 창의적인 인간, 그리고 자주적인 인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이 6가지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6가지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뭔가 홍익인간의 그 미션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육부라든지 하는 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 성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학업 성적이 다 포함이 되면은 정말 교육부에서 원하는 6가지 핵심 역량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과 영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 검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학업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성적표를 받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 관련 부분만 측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헥사 CT 6대 핵심 역량 해석 강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역량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또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 부분, 그
그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부분, 창의적 사고 역량, 그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6가지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각각 역량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냥 말로 하면은 감이 안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했던 그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서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스마트폰으로 제가 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는 건지 설명도 하는 겸 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결과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화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진로 역량의 검사 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검사 태도요. 어떤 네. 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검사 태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응답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네,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검사 문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뭐 10번 이내로 했다.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수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세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검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매우 그렇다 응답을 했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결과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다음은 어떤 부분들을 또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검사 진로 역량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진로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이 그래프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6가지 결과가 그래프로 나오는 겁니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역량에 대한 결과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넘어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쭉 내려가 보면요. 1순위, 2순위 역량도 나오고요. 또 결과에 대한 또 추천과 또 진로가 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역량 같은 부분은 이제 각 점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점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가 영역당 70점 이상이다. 난 잘하는 수준이구나. 80점 이상이다. 정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0점 밑으로 좀 낮으면은 나는 그 영역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진로 부분과 또 직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제한도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요, 그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량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네, 첫 번째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나오죠. 이게 어떤 걸 말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PT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자아 정체성, 효능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 자기 효능감 이렇게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저는 한 70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자기관리 역량이 그렇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일이 떨어지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실패에 그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역량은요. 인지적 처리 역량입니다. 이건 앞서서 정보 처리 역량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역량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지적 처리 역량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룬 정보.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머리입니다. 학업 성적과 관련된 느낌인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 영역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보니까 전문성 추구, 또 논리적 사고, 또 분석적 사고, 상황 판단력, 또 문제 해결력 등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거의 학업 부분과 조금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56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역량 검사, 특히 이제 학업 부분은 네. 우리가 성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능력인 것 같아 라는 그런 뭐 결과가 나온 거라서 네네. 크게 뭐 점수가 낮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결과 한번 봐볼게요. 네. 다음은 창의 역량입니다. 네. 이 창의 역량은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의 역량은 어떤 역량일까요? 창의 역량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방성, 창의적 사고 능력, 독창성, 확상 수련, 몰입 능력 이런 것처럼 좀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고 유연한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요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량도 있고요. 네. 또 기존 사물도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창의 역량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뭔가 한 번도 못 본 것도 잘 만들어내고 또 저기 저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도 잘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술가들이 이런 창의 능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요. 다음 역량은요. 심미적 감성 역량입니다. 사실 심미적 감성이라는 단어조차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심미적 감성이라는 말은 제가 자료 잠깐만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심미적 감성은 공감적 이해, 문화적 수용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문화적인 수용력입니다. 아, 문화적인 수용력이요? 네, 문화적인 수용력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행을 갔을 때,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어렵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친구를 잘 사귀는 능력, 꼭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성별,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도 정말 꺼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 다니고 또 새로운 곳을 가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리적 감성 역량 부분에서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디를 가든지 네.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아, 그렇군요. 사막에 떨어져도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이 대인관계 역량은 어떤 건가요? 자, 대인관계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PPT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감정까지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해요. 근데 의사소통보다는 조금 더 크게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인관계라는 역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부분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관련이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앞에서 방금 살펴봤던 심리적인 감성 부분도 그렇고 뒤쪽에 한 번 더 우리가 볼 다른 공동체 역량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좀 걸러서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대인관계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공감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역량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말을 잘 전달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잘 이해하느냐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홍익인간에 대한 교육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과 조금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을 지어보면은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이끌어가는,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좀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홍익인간 중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높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사는 사람. 네. 네,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네, 더불어 사는 어렵죠, 사람. 그게? 네. 네, 그러면 대인 관계, 또 공동체 역량, 또 앞서서 더불어 사는 사람. 네. 이 모든 게 딱 그 단어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모두 6가지 역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헥사시티 6대 핵심 역량 해석 강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정식 죄송한데요. 공동체 역량이 하나가 빠졌어요. 네, 공동체 역량이요. 5개까지만 설명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공동체 역량을 하나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공동체 역량 한번 봐볼까요? 네, 자, 공동체 역량은 대인관계하고 비슷합니다. 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고 또 나만 생각하거나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라든지 지역, 좀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량들까지 우리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 역량까지 참 자칫하면 빼먹을 뻔했어요. 네.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 역량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결과 그래프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면요, 결과 그래프에 보이면요, 추천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추천 계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추천 계열은 제가 PPT 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판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판넬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기 검사 결과지하고 똑같아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검사 태도 부분은 제가 잠깐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자, 이거는 자, 이겁니다. 역량 기반 진로 계열이라고 해가지고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관리직, 경영, 행정 관련돼 가지고 총 19개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이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역량들,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6가지 6대 핵심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밑에 5개씩 막 4개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총 다 합하면 29개의 세부 역량이 됩니다. 그 역량들이 각각의 직업군에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 추천을 한 게 역량 기반 진로 계열 추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상관성이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부분 안에는 이렇게 이 가지가 있고 또 자연과학에는 또 자연과학의 나름의 맞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나의 꿈이 어플 개발자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IT 직업군에 들어갈 것 같죠. 그렇죠.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IT 직업군에 들어가면은 먼저 자신의 그 6대 핵심 역량 검사 결과를 봅니다. 진로 기반에서 내가 IT 직업군이 높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64점 정도 됐다 그러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50점 이상이면은 그 또래의 친구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점 이상이면은 더더욱 높은 수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수에 대한 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50점, 6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IT 직업군에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뭐 진로 관련된 진학을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직업군과 관련된 그런 역량들을 좀
기르는 그런 네.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로 추천 계열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그렇죠.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보통 이상이라고? 높다. 네, 높다. 그 역량을 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 크리스탈의 검사 결과지를 제가 이렇게 크게 출력을 했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네, 한번 먼저 차례대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A3용으로 크게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네. 자, 먼저 맨 위쪽에 응답 왜곡,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말을 했냐, 이거는 44점, 50점 이상이면 저희가 좀 다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없어요. 자, 일관성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앞뒤로 똑같은 응답을 했냐 정도라서 이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볼게요. 자, 6가지 핵심 영역 중에서 자, 자기관리 71점, 그 다음에 인지적 처리 71점, 창의 역량 56점, 심리적 74점, 대인관계 72.5, 공동체 77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이 여기 이제 1순위 역량, 2순위 역량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수정씨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 역량, 협동성이 크리스탈의 역량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표 역량에 따른 기초 직업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핸드폰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래프 바로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의 협동시도 높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직업군들이 뜰 거고요. 신기하게도 직업군에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언론 관련된 부분들이 1순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 역량을 키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탈의 검사 결과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량에 따라서 또 진로를 선택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구원님 이렇게 정신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거의 30분을 넘게 가고 있어요. 아쉽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곧 맞춰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이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이진수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를 다시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다시 변하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저도 이건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동일한 검사, 똑같은 검사의 핵사 검사를 6개월 안에 했다. 그러면은 점수 차이가 나지가 않을 겁니다. 점수 차이가 나도 한 1.2점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리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확보가 된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어디든지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검사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진로 검사이고 영양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당시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기간 안에는 비슷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한 두어 가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갈게요. 그 다음 우리 정승원 친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무료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학교에서 했던 진로 검사하고는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왔어요. 뭐가 맞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줬어요. 실제로 제가 정승환 학생이 한 것 외에도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를 같은 진로 검사라고 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냐? 검사마다 그 검사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홀랜드라는 6가지 유형이 나오는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 검사는 성격이라든지 흥미, 태도 이런 것처럼 좀 심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좋아하냐, 거기에 성격이 맞냐, 거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네네. 저희가 한 이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그 앞에 말했던 성격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지능들까지 다 통합해서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검사는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 결과도 참조하고 지금 한 결과도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많이 해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검사에 따라서 또 방법도 다르고 또 의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가 다 자신을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또 그 상담과 같이 함께 한다면은 더욱더 맞는 역량과 또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봐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나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김수현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참고로 인지 역량이 가장 높다라고 네, 인지 역량이 또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요즘 인기가 정말 갈수록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워크넷이라는 자료를 찾으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는 직업군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직업에 해당되는 역량들이 뭐가 있는지 워크넷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워크넷이요? 네, 워크넷의 나라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역량들을 보시고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세부 역량들이 높더라. 그 역량들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점수가 높은 역량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필요한 역량하고 얼마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면서 부족한 것들은 더 키워내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들은 이 부분 계속해서 강점은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떤 직업을 원하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도 요즘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검사 결과까지 같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기 역량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더 질문을 더 많이 받아보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아쉽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실 결과표만 봤을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 강연과 결과표를 함께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달꿈과 함께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검사에 대한 해석 강연을 실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에듀테크 진로교육 전문기업 달리는 꿈 달꿈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